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채권자가 추신금을 수령한 후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었어요 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같은 법 제247조 제1항 제2호는 추심 채권자가 추심 후 신고를 한 때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또 같은 법 제252조 제2호는 추심 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의 추심은 법원 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갚지 않자 을의 채무자인 병을 상대로 을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등 집행권을 가지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갑이 병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에 적힌 금전을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사유신고란 민사집행법에 따라 금전이 공탁된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공탁사실을 집행법원은 알 수 없으므로 공탁자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이 배당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에서 집행법원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공탁 사유가 있으면 그 후에는 다른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없고, 즉 배당 가입 차단의 효과가 있으며 그때부터 배당 절차가 개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채무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나 채권씨는 김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나씨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한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 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7년 4월 16일 한일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나씨는 2017년 4월 23일 추심한 채권액 2억 원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어글씨는 김채무씨에 대하여 2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4월 16일 김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씨의 한일은행에 대한 2억 원의 예금 채권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2017년 4월 18일 법원 후 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며 이 결정은 같은 날 한일은행에 송달되었습니다. 즉 한일은행이 나 채권씨에게 2017년 4월 16일 추신금을 지급한 이틀 뒤인 2017년 4월 18일에 이 어글씨의 김채무씨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이 한일은행에 송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어글씨는 나 채권씨를 상대로 나씨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타체 3654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한일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추신금 2억 원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청구 취지로 공탁 등 이행 청구해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과 제2심은 한일은행이 나 채권씨에게 추신금을 지급한 후에 이 씨의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어 나 씨의 추신금에는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 씨에게는 추신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같은 법 24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252조 제2호 규정을 종합해 보면 추심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 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 채권, 즉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 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 가압류 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씨가 얻은 이 가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인 한일은행에 송달된 2017년 4월 18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인데 제3채무자인 한일은행이 그 전인 2017년 4월 16일 추심채권자인 나 채권씨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나씨가 추심한 2억 원에 이 억울씨가 얻은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나 채권씨는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만일 이 억울씨의 김채무씨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나 채권씨가 한일은행으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한 2017년 4월 16일보다 일찍, 아니 최소한 같은 날짜에 송달되었다면 나씨는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로써 이씨는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라 나씨와 안분하여 추심금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압류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보정명령 없이 단번에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최근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전에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후에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 가압류 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 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 요구 종기인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의 효력은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